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한 10분 정도로 짧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fractional NFT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박채영입니다. 네, 먼저 fractional NFT에서 NFT를 쪼개서 할 수 있는 조각 NFT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투자와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조금 시장적인 그런 제너럴한 측면에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코드를 살짝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fractional NFT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요 BAYC 원숭이들은 사실 아주 오래전 NFT에서는 사실 좀 오래된 친구들이긴 한데, 이것들이 사실은 엄청 NFT에서 핫해졌었고, 그래서 오픈시에서 이제 NFT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서의 NFT로 현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유틸리티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투자 목적의 NFT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목적의 NFT에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높은 투입 비용입니다. 이 왼쪽에 문버드 NFT랑 오른쪽에 뭐 클론X NFT를 각각 보면은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13.9 이더, 7 이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 원화로 환산하게 된다면 뭐 수천만 원을 가볍게 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든지 다른 코인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할 때 1 주당 가격이 작게는 뭐 5만 원에서부터 만 원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높아도 100만 원을 사실 넘지 않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NFT라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투입 비용이 NFT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황금성입니다. 이것도 높은 투입 비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캡처한 시점이 한 달 전 정도인데, 요 두 번째, 거래량으로서 두 번째 2 위를 찍고 있는 BAYC조차도 일 주일 동안 37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되는 양이 거래되는 뭐 액수는 많지만 그거를 거래하는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fractional NFT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NFT를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T인 Fungible Token은 쪼개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냥 코드상으로도 봤을 때 그대로 여기 3 하고 0이 엄청 써 있는데 이게 18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18 자리까지 이제 토큰을 쪼갤 수가 있는 것이 그냥 코드상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바로 쪼개서 트랜스퍼를 하는 게 가능한 형식인데, 현재 NFT의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거에도 알 수 있듯이 소수점 필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그냥 한 개만 보낼 수 있는, 한 번에 한 개 이상 그 자연수 개수만큼만 보낼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NFT를 쪼개는 거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쪼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ractional 같은 경우는 그 이제 NFT를 사고 팔고 민팅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NFT를 올리고 그거를 공동 구매 형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actional의 GitHub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쪼개지는지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파악을 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볼트 팩토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 볼트를 만들고 그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여러 명이서 하나의 NFT를 살 수 있는 그 컨트랙트로 하나를 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NFT를 가진 사람이 큐레이터가 되어서 민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안에 initialize 함수를
뜯어보면 서플라이 개수만큼 이제 볼트에서 NFT의 프랙션 토큰을 ERC20인 FTA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FT, 프랙션 토큰을 다른 유저들이 구매할 수 있고, 그걸 만든 큐레이터가 predefined 피로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볼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NFT를 담고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FT를 ERC20 형태로 발행해서 그걸 나눠 가짐으로써 그 소유권을 증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랙셔널 NFT는 방금 보여드린 이 프랙셔널이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다른 회사들도 조금 있습니다. 유니클리라든지 오티스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프랙셔널 NFT를 발행하는 이런 회사들은 모두 볼트 형태로 한 가지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공동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클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투자의 목적이 가미가 많이 된다면 미래에는 주식처럼 이거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걸 쪼개가지고 진짜 펑저블한 느낌으로 주식을 매매하듯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훨씬 더 투자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ERC 20 형태로 그 볼트에서 그 지분을 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NFT 하나당 그 유일한 NFT 하나당 토큰 컨트랙트가 한 개 이렇게 생성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 NFT,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이 NFT가 통째로 트랜스퍼 되려면 이 프랙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NFT가 사실, 통째로 트랜스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사실 NFT를 통째로 트랜스퍼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NFT를 담고 있는 그 볼트가 하나 있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토큰을 ERC20의 형태로 발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볼트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언제냐 이 질문은 똑같아요. 아, 볼트에서 언제 나갈 수 있냐고요? 네네. 음.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 같은데 결론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볼트화를 해버리면은 이제 NFT 그 원래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상식적으로 구현했다면 그 볼트에 들어가면서 생긴 프랙션들의 뭐 50% 이상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가 전부 모였으면 뭐 볼트에서 나갈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맞아요. 이거를 그냥 볼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 토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형태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이거는 그냥 끝까지 계속 가고 그 볼트는 그 NFT를 그냥 계속 갖고 있고 이미 NFT를 저 프랙셔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NFT를? 네, 임의의 NFT라는 게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거기 인증을 하는 베리파이는 있더라고요. 뭘 베리파이 해요? 그게 실제 좀 스캠 NFT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아는 뭐 BAYC면 진짜 BAYC, 뭐 짝퉁 BAYC가 아니라 진짜 BAYC라는 거를 인증해주는 그런 베리파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건 사실 그냥 중앙화로 처리하는 것 같달까요?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홀트에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뭐 그게 한 번 NFT 볼트 들어갔다가 그 NFT에 가지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통으로 그 NFT 갖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 NFT 발행한 처에서 그 NFT 다시 갖고 오면 뭐 페이백을 해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볼트라는 서드 파티의 지분을 인정해 줄 리가 없고 그냥 통으로 다시 볼트에서 꺼내와서 줘야지 얘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볼트에서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음, 나가는지 그 조건이 약간 상상하기가 힘드네.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오의 축소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수결이 합의하면 그 프랙션들 나머지 49% 프랙션을 무시하고 어떤 단일 지갑으로 NFT 통으로 출금해 준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음, 아니면 뭐 NFT 어떤 NFT 토큰한테 뭐 BARC나 그런 애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NFT 토큰 하나를 보유한 사람한테 뭐 다른 펀저블 토큰을 뭐 에어드랍 해준다. 그럼 그게 상식적으로 프랙셔널 그 스테이크 홀더들한테 다 비율대로 그 에어드랍 물량이 나눠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 것도 자동으로 핸들링 해주려나? 그런 것까지 다 음, 자동이면 의미가 있는데 안 될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약간 인상만 봤을 때 약간 K 블록체인 느낌이 나요. 이 서비스는 약간 뭔가 어딘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은 점이 있는 듯한 느낌? 어. 사실 저도 요 프랙셔널 NFT 한 번 사본 적 있거든요. 네. 그 아주키에서 나오는 보부 아, 아세요 네. 혹시? 그때 유명하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오픈시에서 그냥 쪼개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돌리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 NFT를 통으로 하는 거를 그냥 이제 그냥 없애버린? 그냥 아예 그냥 프랙션 NFT다 하고서 거래를 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그거를 이제 뭐 가버넌스까지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오케이. 이거 되게 유명한 서비스예요. 프랙셔널이요? 네. 음, 뭐 엄청 유명한 건 아니고 또 엄청 안 유명한 것도 아닌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크런치베이스에서 봤을 때 직원 수가 아니다. 펀드레이징 받은 거가 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뭔가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설마 100억 넘는 건 아니겠죠? 뭐가 없어요? 100억 넘는 건 아니겠죠? 뭘 대강 만들어요? 100억 넘는 건 아니겠죠? 100억. 아, 100억이요? 네. 아, 근데 잠깐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억 넘는다면 NFT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이름 바꿨던 것 같아. 어, 왜 안 나올까요? 이름을 바꿔버린 것 같네요. 그래요? 뭐 알아서 잘 하고 있겠죠. 네. 아이, 하여튼 못 찾겠네요. 네. 봐요. 일단 저는 질문 끝났어요. 선생님 더 질문 있나요? 저도 끝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녹화